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노인요양 365TV입니다. 오늘은 요양보호사 분들을 위한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제목이 조금 자극적인 것 같긴 합니다. 요양보호사 도저히 못하겠으면 모두 그만두셔야 정부 정책이 바뀌지 않을까요? 또는 바뀔 것이다. 이제 뭐 이런 영상인데요. 과연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사실 그동안 제가 한동안 거의 한 3, 4개월 정도 요양보호사분들을 위한 영상을 제작을 거의 못했거든요.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딱히 이제 올릴 만한 정보가 없는 거예요. 요양보호사분들이 어떤 뭐 처우라든가 월급, 뭐 시급, 기타 등등 정보를 새로운 걸 찾아봐도 새로운 게 없어요. 이제 더 이상.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요양보호사분들은 제 채널을 보는 이유가 몰랐던 것들을 알게 되고 또 새로운 것들을 알게 되고 뭐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좀 영상이 부족해도 많이들 보셨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막상 제가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해도 옛날에 했던 거 또 이렇게 하기도 그렇고, 뭐 뭔가 좀 좋은 거 새로운 거 요양보호사분들이 기다리는 그런 정보를 좀 올려드리려고 해도 딱히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사실 많이 못했는데, 근데 이제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뭐냐면 저도 나름대로 요양보호사 분들의 어떤 처우라든가 어떤 권익이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영상을 많이 제작했는데 벌써 한 3년 반 정도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별로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용기를 내서 센터나 요양원에 이야기해서, 또는 뭐 고용노동부, 노동청 찾아가서 뭔가 좀 이제 본인의 어떤 얻어야 될 것들을 얻으신 분도 있기는 한데 매우 적습니다. 그런 분들은 대부분은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왔던 대로 지내왔던 대로 큰 변화 없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약간 좀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못 올렸던 것도 있는데, 사실 이제 오늘 영상을 보시면은 제 심정을 좀 이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좀 보겠습니다. 요양보호사분들의 현실이라고 해서 이제 제가 그냥 제 생각을 좀 요약을 해봤는데, 요양보호사 분들이 생각할 때 본인들이 하는 일에 비해서 월급이 너무 적다. 이거 뭐 대부분의 요양보호사 분들이 동감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실업급여조차 제대로 받기가 어렵다. 받기 어려운 이유가 여러 가지 있죠. 일단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방법을 몰라서인 경우도 있고, 또는 정당히 받을 수 있는데도 센터나 요양원 측에서 못 받게 그렇게 조치를 취하는 것도 있어요. 관련 영상은 이제 제 채널에 많이 떼놨으니까 좀 보시면 좋겠고요. 아무튼 실업급여도 정당한 사유로 받기도 어렵다 이거예요. 그리고 직업병, 여러분들 뭐 일하시다 보면 이제 근 골격계, 뭐 허리 디스크라든가 손목 골절, 하여튼 뭐 여기저기 아픈 데가 많잖아요. 그런데도 산재 승인을 받지 못해요. 뭐 그 이유는 조금 이따 나오지만, 또 직업인으로서 제대로 된 대접도 못 받고 있다. 특히 이제 방문요양 하시는 분들 아직까지도 무슨 뭐 파출부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없지 않습니다. 하여튼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느끼지만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시죠. 뭐 여기는 이제 뭐 요양보호사분들이 연령대가 많으신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복잡하게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가장 최신 통계를 좀 알아보니까 요양원 쪽, 노인 요양시설, 공동생활과정 다 해서 이제 시설 쪽은 현재 6,314개 정도가 있어요. 꽤 많죠. 그렇다면 제가 쪽은 어떤가? 제가 쪽은 이제 방문 요양을 보면 17,896개 제일 많죠. 사실 방문 목욕은 이제 방문 요양 하는데 거의 대부분 하는데 11,888개 여기 역시나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죄가는 뭡니까 방문관은 몇 개 안 되고, 죄관보호센터도 5,336개 많습니다.
하여튼 많이 늘었어요. 그 다음에 수급자는 어떤가? 등급 신청을 한 사람은 거의 이렇게 됩니다. 145만 6천 명가량 되는데, 인정이 되신 분들은 1등급은 5만 4천. 많이 됐죠? 2등급 9만 8천. 3등급 30만. 4등급 52만. 5등급 13만. 많죠. 하여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인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요양보호사분들은 대체 몇 명이 있느냐? 이것도 이제 2024년 4월 기준이 가장 최신 자료여서 보니까 20대 이하인 분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저는 없을 줄 알았는데 자격증을 받으신 분이 이렇게 많습니다. 17,000명이 넘는데 실제로 일하시는 분이 1,000명이 넘습니다. 20대 이하도. 그래서 좀 약간 의아하긴 해요. 이게 진짜인가? 30대, 40대도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잠깐만요. 색깔이 좀 안 보이는 것 같아서. 네. 30대, 40대도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자격증을 이렇게 많이 따셨고요. 이렇게 많이, 거의 45만 명 땄고요. 30대 중에 요양보호사 일하시는 분들이 4,600명이나 됩니다. 40대는 3만 4천. 이것도 많죠. 자, 50대는 이제 자격증 이렇게 많이 땄어요. 94만. 그리고 실제 일하시는 분들은 15만 5천. 60대가 제일 많죠.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이 100만 명이 넘습니다. 하여튼 많이 따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일하시는 분은 34만 6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장 요양보호사로 활동하시는 분들의 연령이 가장 이제 보편적인 게 60대예요. 60대. 이렇게 많습니다. 70대도 있습니다. 9만 5천 명도 있습니다. 이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데 60대, 70대만 해도 몇 명입니까? 100만 명이 넘잖아요. 아니 100만 명 아니네요. 약 43만 명? 이 정도 됩니다. 엄청 많죠. 하여튼 요양보호사분들이 연령대가 좀 많으신 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요양보호사분들이 연령대가 많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다. 어떤 점에서 포인트냐? 그건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양보호사 월급이 낮다고 하니까 이제 제가 예전에 올렸던 영상 중에 이제 대략 보면 2024년 기준에 했을 때 3시간이 일반적이잖아요. 보통 이제 이런 분들은 80만 원 정도밖에 못 벌어요. 그렇죠? 낮긴 낮아요. 그렇지만 근무 시간 대비로 봤을 때는 아주 또 낮은 건 아니거든요. 물론 노동 강도 세죠. 그리고 이제 요양원 같으면은 물론 이제 이만큼 받는 분이 많지는 않지만 되게 이제 한 220에서 230 이 정도가 일반적일 것 같아요. 아무튼 요양원도 급여가 센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일단 최저임금보다는 많이 받고 계신다. 뭐 당연한 말이긴 하지만요. 일단 급여가 좋지 않다. 자, 방문 요양보호사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어떤 경우냐. 바로 이거죠. 어르신들이 갑자기 사망하시거나 입원 또는 갑자기 나오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일거리가 없어지잖아요. 자, 일거리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퇴직한 겁니까?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데 퇴직이 아니에요. 휴직입니다. 휴직. 그런데 이런 건 퇴직도 아닌데 일은 없고 휴업수당도 못 받아요. 제가 그 휴업수당에 대해서 설명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센터에서 물어봤나요? 봐요. 휴업수당이라는 게 있다는데 그거 왜 안 주냐? 그러면 100이면 100 그런 거 없다고 그러죠. 왜 그럴까요? 센터장님들이 몰라요. 근로기준법을 몰라요. 아시는 분들이 극히 드물어요. 이 휴업수당 같은 거 알 턱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알아도 주기 싫겠죠. 모르쇠로 일관할 것입니다. 이 영상 보시는 센터님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쁘시겠지만 그런데 분명히 이것은 근로기준법이 있어요. 원래는 줘야 되는데 솔직히 센터도 어렵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니까 저도 휴업수당을 반드시 줘야 된다 라고는 말하지만 그러기 어렵다는 것도 압니다. 아무튼 그렇다 치고 자, 그리고 해고를 당했어요.
또 공고사직을 당했어요. 그러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못 받아요. 왜 못 받을까요? 자발적 퇴사로 처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센터나 요양원에서. 그럼 못 받아요. 근데 요양보호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한지도 모르시는 거죠. 퇴직하면 마땅히 받아야 될 퇴직금도 제대로 못 받아요. 제가 오늘 전화 받았는데 9년 정도 일을 하셨다는 거죠. 근데 과연 퇴직금을 줄 것인가 이제 좀 의심스러웠다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많은 센터들이 퇴직 적립금을 적립하지 않는 곳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랴부랴 어쩔 수 없이 퇴직금 줘야 될 것 같으니까 퇴직금을 주려고 계산해 보니 금액이 너무 큰 거죠. 9년 동안 일을 했으니까 엄청나죠. 그럼 이제 그제서 뭐 은행 대출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뭐 퇴직금을 주는 경우도 있고 아예 안 주는 경우도 있고 또는 깎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센터도 뭐 어려워서 그러겠지만서도 법으로 명시가 돼 있었고 처음부터 퇴직 적립금을 했으면 괜찮지 않습니까? 근데 안 하신 거죠. 힘들어서. 그런 문제들이 있고 수급자 어르신들에게 폭행, 성희롱 당하는 경우도 많고 가족요양 진짜 말해서 뭐합니까? 일하는 시간은 엄청 길지만 실제로 인정되는 시간은 너무 짧잖아요. 하여튼 방문 요양보호사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요. 다른 내용이죠. 요양은 어떤가? 늘 말씀드리지만 공짜 야근하고 있잖아요. 공짜 야근. 휴게 시간을 제대로 인정 못 받아요. 공휴 수당 못 받아요. 대부분 못 받고 계시더라고요. 근로계약서가 다르게 일을 더 많이 해요. 퐁당당으로 일하시는 분들 사실 한 달에 10번 하면 되는데 11번 하는 경우들도 있고 야간 배치 수당도 못 받고 원래 받아야 되는데 못 받고 특히 이거 근골격계 질환 직업병이 확실한데도 산재 인정을 못 받고 근무 경력이 많으면 뭐합니까? 받는 월급이 다 똑같은데 1년차가 똑같은데 이런 대접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고 싶겠습니까? 요양보호사 괜찮은 직업이라고 일할 수 있습니까? 누가 뭐라고 그래도 요양보호사 처우가 좋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센터장님들, 원장님들 인정하실 겁니다. 입장 바꿔서 본인이 요양보호사로 일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일하시겠습니까? 센터장님들과 원장님들이 가장 잘 알고 계시거든요. 요양보호사들이 가장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산재, 제가 이제 딱 한 번인가 영상 올렸는데요. 그림에 떡일 가능성이 높다. 이게 문제다. 제가 이제 네이버에 요양보호사 산재 신청 이렇게 이제 검색해봤더니 다 이런 내용밖에 없어요. 다 노무사들밖에 없어요. 노무사들이 이제 이분들도 돈 벌어야 되니까 보니까 이제 요양보호사들이 산재 신청이 가능할 것 같은 거예요. 노무사들이 봤을 때는. 그런데 신청을 잘 안 해요. 그리고 업무의 특성을 봤더니 요양보호사들은 대부분 산재인 게 확실하거든요. 그러니까 노무사들이 먼저 움직이는 겁니다. 요양보호사 산재 어떻게든 받을 수 있게끔 도와줄 테니까 본인한테 찾아와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노무사에게 찾아가면 비용이 발생이 된다는 것이고 솔직히 얼마나 달라고 할지는 몰라요. 저도 정확하게 모릅니다. 근데 적은 금액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요양보호사 분들이 산재 신청을 노무사에게 맡기려고 할 것인가? 좀 제가 볼 때는 의문스러워요. 그런데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면 다 요양보호사에 대해서 치면요. 좋은 내용이 없어요. 장기 근속 장려금 이것도 못 받는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거 받으려면 한 직장에서 3년 이상을 일을 해야 되는데 중간에 다른 곳에 가시거나 아니면 센터가 요양원이 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날아가 버립니다. 못 받습니다. 이런 문제들 산재 방금 이야기했지만 신청을 하면은 근로복지공단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보니까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아프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뭐냐면 이제 일하다가 허리 디스크라든가 또는 관절염 이런 것들 퇴행성 관절염
물론 요양보호사 일을 안 해도 걸리긴 해요. 그렇지만 그 요양보호사 일을 했기 때문에 걸렸을 거라는 건 생각을 거의 안 한다는 겁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뇌출혈인 경우에도 산재로 인정을 안 해준다고 하는 겁니다. 미칠 노릇이죠. 그럼 요양보호사분들은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인정받느냐? 답이 없습니다. 그러더니 요양보호사 16년째 제자리다. 저하고 이제 상담을 하셨던 분 중에 심지어 15년째 한 센터에서 일하신 분도 계셨더라고요. 그런데 받는 월급은 똑같아요. 우리가 일반 직장에서 15년 동안 근무하면 급여가 상당히 오르게 되거든요. 근데 똑같다는 겁니다. 예? 1년 차나 15년 차나 똑같다 이거요. 이거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기보다는 필리핀 가사도우미, 예?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치권에서. 필리핀 가사도우미, 베트남 요양보호사,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요양보호사들 입장에서는 열번이 나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그 한편에는 또 이런 분도 계십니다. 화장실 끌고 가서 머리채 잡고, 이게 무슨 말이니? 요양보호사가 입소 어르신을 폭력을 가했다라는 기사입니다. 60대 환자 상습 폭행, 요양병원 보호사, 허락 없이 TV 채널 돌렸다고 파킨슨병 환자를 발로 차고 머리채 잡은 요양보호사.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폭력을 행사한 겁니다. 요양보호사 폭력이 80대 전치 16주 분쇄골절. 아마 이분은 돌아가셨을 것 같아요. 이 상태로는 치료가 안 되거든요. 사망에 이르기까지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격이 없는 요양보호사도 정말 많아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지금 입소 노인을 거의 죽일 지경으로 지금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이분도 할 말이 있겠죠. 과연 근데 이분의 말을 우리가 들어줘야 될까요? 내가 힘들어서 그랬다. 이 노인이 너무 심했다. 그런데 사람을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죽기 직전까지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정당화될까요? 그러니까 요양보호사 중에서도 절대로 자격이 안 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왜 이런 기사가 나오게 하냐 이겁니다. 요양보호사분들 진짜 안타깝습니다. 다 그렇진 않습니다. 뭐 퍼센트로 따졌을 때는 1%나 될까 말까 이겠죠. 그렇지만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보십시오. 요양보호사들이 거리에 나가서 이렇게 외치됩니다.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예,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규탄 기자회견, 그 다음에 처우 개선 대책 촉구 기자회견, 여기도 처우 개선, 예,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이렇게 거리에 나가서 외쳐도 바뀌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사실 오늘 영상의 사실 핵심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이렇게 외쳐야 되는데 왜 안 바뀔까? 왜 요양보호사들의 처우는 제자리 걸음일까? 근데 이분들의 공통점이 있죠. 하나같이 처우 개선을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이 부분은 아주 또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자,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사람은 요양보호사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네이버로 이렇게 파업 이렇게 쳤더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뭐 금속노조, 철도노조, 예, 보건의료노조, 공항공사노조, 철도노조, 학교 비정규직 노조, 자동차 철도, 민주노총. 보십시오. 화물연대. 우리 사회에서 처우 개선을 바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요양보호사만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보십시오. 차이가 뭘까요? 똑같이 처우 개선하는데 몇 명 안 서 계십니까? 6명. 예? 많아봐야 10명. 이렇죠? 보십시오. 다른 직업군은 이렇게 많이 모였습니다. 이렇게 많습니다. 예? 요양보호사는 이렇게 많이 모여서 처우 개선을 외쳐본 적이 있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한 번도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렇게 외쳐도 처우 개선이 될까 말까인데 이렇게 이분들끼리만 해가지고 될까요? 과연 누가 이런 외침을 들어준 사람이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일단은 파워게임에서
상대가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되고 있는 의사들, 지금 의사들하고 정부가 대치 중이잖아요. 참 의사들도 참 대단합니다. 뭐 의사들도 할 말이 있겠죠. 근데 하여튼 보십시오. 의사들도 지금 이렇게 파업을 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의사들이 이렇게까지 버티는 것은 본인들의 어떤 자신들의 이익, 예? 정부 의도대로 끌려갔다가는 의사들의 어떤 그동안에 누려왔던 이익들이 사실상 물거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동안에 누려왔던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되는 상황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사회에서 대접받았던 그 대접을 이제는 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아주 결사적으로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정부에서 지금 쩔쩔매고 있잖아요. 하여튼 의사들도 그렇게 돈을 잘 번다는 의사들도 이렇게 처우 개선을 요구합니다. 요양보호사들도 원하지만 의사들조차도 처우 개선을 해요. 근데 들어줍니까? 정부가 안 들어주잖아요. 안 들어주지 않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정부는요, 요양보호사들의 처우 개선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그동안 최저임금을 이렇게 많이 올렸거든요. 2011년부터 2025년, 내년이죠. 보십시오. 이렇게 많이 올렸잖아요. 이렇게 많이 올려놨으니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느냐. 요양보호사들, 다른 직업인들도 다들 죽겠다고 힘들다고 난리는데 요양보호사분들은 사실 이렇게 꾸준하게 월급이 오르지 않았느냐. 근데 무슨 또 처우 개선을 또 바라시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정부가 저렇게 꿈쩍을 하지 않을까.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에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까. 사실 그동안에 관심을 기울이는 척했지만 실질적으로 변화는 없거든요. 아마 바로 이것 때문일 것입니다. 최저임금이 올랐기 때문이다. 그런데요, 다른 직업들을 봐보세요. 이제 공무원도 봐보세요.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공무원이 요양원 요양보호사 월급보다 적은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또 복지관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의 급여 차이도 별로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그래서 한번 봤어요. 최근 걸 보니까 이제 9급 공무원 보니까 이제 1호봉이 월급이 하는 거 봤더니 187만 7천 원. 그러니까 190만 원이 안 돼요. 그러니까 200만 원이 언제쯤 되냐면 이제 4호, 5호봉쯤 돼야지 200만 원이 됩니다. 자, 보십시오. 이 공무원들이 본인들이 일단 월급이 적어요. 공무원들이 요양보호사들의 월급을 책정을 해줘야 되는데 본인들 월급이 적다 보니까 해주고 싶겠냐 이거예요. 예? 요양보호사들의 월급을. 별로 그럴 마음이 없는 거예요. 본인들도 적으니까. 이건 이제 2025년도에 나온 자료인데 9급 공무원 1호봉 월급 171만 원으로 한 달 살기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뭐 이런 이제 내용이 있는 겁니다. 공무원들조차도 월급이 매우 낮아요. 근데 가끔 이걸 갖고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요양보호사들 계세요. 아니, 뭐 공무원들 우리보다는 뭡니까? 공무원들은 젊고 또 앞으로 미래가 창창하니까 좀 적게 받아도 되지 않느냐?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공무원이 되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공무원 시험을 봐본 적 있으세요?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공무원 시험 지금 당장 공부하셔가지고 자기 시험 볼 수 있겠습니까? 이분들 엄청난 고생을 해서 공무원이 됐는데도 요양보호사보다 월급이 적다라는 것에 대해서 입장 바꿔 생각하면 얼마나 한심스럽게 생각을 하겠냐 이거죠. 근데 보십시오. 지금 이거는 이제 제가 짠 예산서인데 방문 요양센터나 요양원의 그 급여 체계를 보시면요. 사회복지사나 간호조무사의 월급보다 대부분 요양보호사 월급이 더 세요. 보십시오. 지금 사회복지사 저는 이제 좀 올려줬습니다. 220만 원까지 해줬어요. 간호조무사 210만 원. 근데 요양보호사는 227만 원이잖아요. 물론 이것도 적지만 분명한 것은 요양원에서 근무하시는 요양보호사분들도 아실 겁니다. 본인보다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그리고 조리원이 본인보다
월급이 적다는 것을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회복지사 자격증, 간호조무사 자격증은 따는 것이 쉽습니까? 요양보호사 자격증 따는 게 쉽습니까? 물어보나 많아죠. 사회복지사나 간호조무사 자격증 따는 것이 훨씬 어렵고 돈도 많이 들었고 시간도 많이 걸렸어요. 그런데도 요양보호사 이런 것보다 월급이 더 적습니다.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또 다른 데서 일하는 간호조무사 같은 거 봤더니 평균적으로 하위 25%는 연봉이 2171만 원. 그러니까 요양보호사보다 더 적어요. 그리고 이제 신입 월급 보니까 180만 원. 분명한 것은 간호조무사 월급이 다른 일반 그런 그 동네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는 요양보호사보다 적게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도 이제 오늘 중요한 내용이니까 끝까지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수많은 직업 중에 요양보호사보다 못한 대접을 받고 월급도 적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그 중에서도 요양보호사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자격증을 딴 사람들이 아주 많다.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또 공무원, 기타 등등 그런 사람들은 요양보호사보다 훨씬 많은 노력을 해서 자격증을 땄거든요. 그런데도 대우가 안 좋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 사회에서 요양보호사들이 다른 직업보다 더 귀하고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현실을 직시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일이 다른 직업보다 훨씬 귀중한 일이고 상당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더라고 남들은 별로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 의사들도 처우가 낮다고 난리인 마당에 요양보호사들의 처우가 부족하다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질 만한 사람이 우리 사회에 몇 명이나 있겠느냐. 많지 않을 것이다. 정치인들은 조금 관심을 기울인 척 하지만 진정한 관심이라기보다는 표를 의식해서 관심을 보인 척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요양보호사 여러분들, 이제 요양보호사의 처우가 낮다고 월급이 적다고 아무리 외쳐도 상황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바뀌기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들. 그동안에 요양보호사들의 처우가 나아지지 않는 것을 봐도 충분히 예상 가능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길거리에서 대여섯 명, 열댓 명이 외쳐도 신문에 나와도 뉴스에 나와도 월급이 오르지는 않을 겁니다. 최소한 향후 5년 이내에는 바뀌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양보호사보다 더 안 좋은 상황, 여건에 처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현재 편의점을 비롯해서 알바생보다도 못 보는 사장이 수두룩 하다는 겁니다. 예? 그것도 요양보호사보다도 못 보는 센터장들도 지금 수두룩 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양보호사만 힘들다, 요양보호사만 월급이 적다고 외칠 수가 있냐 이거예요. 외쳐서는 안 된다. 외칠 수도 없다. 현실이 아니기 때문에 요양보호사 분들보다 더 훨씬 월급을 적게 받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 많다는 겁니다. 예?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관심을 받고 있거든요. 지금 편의점주라든가 또는 월급은 요양보호사도 많이 받지만 그 택배기사들, 과로사 하는 경우 있었지 않습니까? 요양보호사들이 일이 힘들긴 하는데 과로사 했다는 기사를 저는 본 적이 없거든요. 요양보호사는 정말 힘든 일을 하는 것은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 과로사 했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사회복지사 중에, 공무원 중에, 택배기사 중에, 예? 대리운전기사 중에 과로사로 죽은 경우들이 은근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그런 사람들에게 더 관심이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알바생보다 못 보는 사장 100만 명, 밤엔 대리운전한다. 그러면서 자살을 하는 케이스들이 뉴스에 심심찮게 나오잖아요. 요양보호사 분들 중에 너무 월급이 적어서 자살했다는 얘기는 기사를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우리 사회가 관심을 갖는 대상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요양보호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만 외친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겠느냐?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부 정책도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요양보호사에게 관심을 가지려면 한참을 기다려야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러면 우리는 손 놓고 있어야 되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되고 다른 전략을 짜야 됩니다. 이제 처옥에서만 예쳐서는 안 된다. 대책 없이 처옥에서만 예쳐봐야 아무도 귀를 기울여주지 않을 것이다. 요양보호사만큼 지금 센터장들도 힘들고 요양원장도 힘들거든요. 이제 서로 싸우고 물어뜯고 하지 말고 이제 힘을 합쳐야 돼요. 센터장들도 그렇고 요양원장들도 그렇고 다 힘드시잖아요. 요양보호사들과 함께 또 다른 종사자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뭔가 대책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냥 각개전도 하지 마세요. 처옥에서만 이야기하지 말고 열악한 근무 환경, 또 산업재해라든가 산재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수급자와 보호자의 갑질이나 폭력 이런 것처럼 요양보호사를 겪고 있는 다양한 차원의 어려움을 부각을 시켜주셔야 돼요. 우리 사회에 좀 관심을 갖게끔 그런 것들을 부각을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맨날 처옥에서만 외치면 저 사람들은 맨날 돈만 원하는구나 이런 인식이 바뀌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양보호사 이미지를 바꾸셔야 돼요. 이제 요양보호사 이미지 어렵고 힘들고 찌들어 있고 맨날 돈만 좀 올려달라 월급만 올려달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 이런 이미지로 각인되면 곤란하다.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더 이상 불쌍하게 보지도 않을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정말 꼭 필요한 사람, 꼭 필요한 그런 직업군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돼요. 이미지를 만드셔야 돼요. 네 번째는요, 1만원, 2만원 때문에 현혹돼가지고 다른 요양보호사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일을 멈추시라는 겁니다. 요양원에서 원장님들 가끔 요양보호사들을 분란을 일으키려고 특정 사람을 현혹시켜서 이렇게 이간질시키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하시는 요양원장님도 문제지만 그렇게 현혹돼가지고 요양보호사들끼리 서로 싸우고 그런 것도 문제입니다. 요양보호사분들 이렇게 해서야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서로 물어뜯고 싸워봐야 누가 손해가 있습니까? 근로기준법이라든가 기타 등등 근로자로서 알아야 될 것들을 좀 여러분들 공부하셔야 되는데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 안 하시잖아요. 이 나이 먹어서 뭘 공부하랴. 그때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요양보호사가 맞지 않으면 요양보호사 여러분들 적성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그냥 다른 직업을 찾으시면 돼요. 오히려 이런 노력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현실적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너무 비현실적이고 너무 이상적이고 뭐 그런 것 같다. 그러시면은 다른 직업을 찾으세요. 제 말씀이 전혀 공감이 안 된다. 다른 현실적인 대안을 좀 제시해달라고 하시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안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요양보호사분들이 이제 각성하시고 뭔가 나서지 않는 이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관심을 안 가져줄 거예요. 예? 스스로가 이미지를 만드시고 스스로가 앞길을 여셔야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줄 겁니다. 도와줄 겁니다. 요양보호사 스스로 안 하시고 서로 이렇게 싸우고 센터장들 욕하고 요양원장님들 뒷담화하고 뭐 그래봐야 바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현실적인 말을 듣고 싶다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직업을 그냥 찾으세요. 다른 직업을 찾으시는 것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요양보호사로서 일을 하시고 여기에 의미를 찾고 보람을 찾고 그리고 이 직업이 나하고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요양보호사 분들이 만드셔야 돼요. 본인들의 처우, 본인들의 앞길, 여러분들 스스로가 헤쳐나가셔야 됩니다. 누군가에게 의지하려고 하지 마세요. 만드셔야 됩니다. 가끔 유튜브 채널에 노조를 만들어야 된다. 근데 정작 본인은 노조를 만들 생각이 없으시잖아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누군가에 자꾸 의지하려고 하시잖아요. 누가 대신 해주기를 바라잖아요. 한 번도 스스로가 뭔가 해보려고 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렇게 가지고 바뀌겠냐 이거예요. 심지어는 고용노동 뭐 찾아가는 것도 귀찮아 하시잖아요. 근로복지공단에 찾아가는 것도 두려워하시잖아요. 겁을 내시잖아요. 귀찮아 하시잖아요. 근데 뭐가 바뀌겠습니까? 여러분들. 뭔가 하셔야지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좀 이제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라도 여러분들을 마음을 조금이라도 진짜 아주 육군만큼이라도 좀 움직여 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예, 제 댓글로 정말 비현실적인 이야기다 이렇게 그냥 댓글 하셔도 됩니다. 감수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동안에 많은 요양보호사들 분들 보고 또 듣고 겪다 보니까 저도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이런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